누군가에게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적 있나요? 겉으로는 웃고 듣기 좋은 말만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돌변했을 때 대체 내가 뭘 놓쳤지? 하고 자책했던 순간 말이죠. 어쩌면 답은 처음부터 당신 눈앞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사람의 눈빛이에요. 오늘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보여주는 눈빛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짓은 눈을 배신한다. 시선의 방향에 숨겨진 진실. 사람들은 흔히 말로 거짓말을 꾸며내지만 눈은 우리 뇌의 가장 솔직한 거울입니다. 특히 뭔가 지어낼 때 뇌는 평소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씁니다. 그 미묘한 긴장감과 불안은 순식간에 눈빛으로 새어나옵니다. 여기서 핵심 신호. 만약 상대방이 중요한 질문에 답하며 시선을 왼쪽 위로 돌린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 눈빛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더듬을 때는 보통 오른쪽 위를 바라보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낼 때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위를 향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 뇌가 거짓의 그림을 그리는 동안 무심코 드러내는 흔적 같은 거예요. FBI 행동 전문가들은 수천 건의 범죄 신문에서 이 눈빛의 단서를 포착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 실험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찰나의 순간인 0.4초 안에 대다수가 시선을 왼쪽 위로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 옆에선 늘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그 거짓말은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본성이 되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달콤한 말과 친절한 미소에 속아 결혼했지만 뒤늦게 상대방의 반복되는 거짓과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단서가 그의 흔들리는 눈빛에 이미 담겨 있었는데 말이죠. 핵심 신호, 중요한 질문에 시선을 왼쪽 위로 돌리는 사람, 눈을 자주 깜빡이며 말을 더듬는 사람. 이런 눈빛은 꾸며낸 이야기, 숨기고 싶은 진실을 드러내는 강한 신호입니다. 반면 눈을 부드럽게 맞추며 솔직하게 답하는 사람은 진정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거짓은 입술보다 눈동자가 먼저 배반합니다. 두 번째, 웃는 눈과 차가운 눈 미소 뒤에 숨은 가면. 우리가 웃을 때 어디를 가장 쉽게 속일 수 있을까요?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은 얼마든지 예쁘게 포장하고 달콤한 말을 내뱉을 수 있죠. 하지만 눈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웃는 사람의 눈가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며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힙니다. 반면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차갑게 식어 있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이는 100%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 박사는 진심 없는 웃음은 입술이 웃고 눈빛이 배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심리 실험에서는 눈만 가리고 웃는 사진과 입만 가리고 웃는 사진을 보여준 뒤 누가 진짜 웃고 있는지 맞히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눈만 보고 맞힌 정답률이 무려 89%였지만 입만 보고 맞힌 정답률은 고작 17%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심을 꿰뚫는 핵심은 눈빛에 있었다는 것이죠. 눈이 웃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다정하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당신을 이용하거나 다른 계산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심을 드러내고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누군가의 웃는 얼굴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눈을 먼저 보세요. 그곳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핵심 신호, 입은 웃는데 눈은 차갑게 식어 있는 사람. 가식과 속셈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눈이 자연스럽게 주름지며 함께 웃는 사람은 따뜻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눈빛은 영혼의 창이며 그곳에는 위장도 거짓도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불안한 시선, 숨겨진 진심 회피하는 눈빛의 의미. 대화 중에 상대방이 자꾸 시선을 피하거나 힐끗거리며 다른 곳을 보는 행동은 단순히 수줍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숨기고 싶은 무언가, 혹은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무의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표정 연구가 폴 에크먼 박사의 40년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진심은 0.04초라는 아주 짧은 순간 미세한 표정과 눈빛으로 드러납니다. 실제 실험에서 단 0.04초 동안 스쳐 지나가는 눈빛의 흔들림,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거짓 여부를 무려 92%의 정확도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연구팀의 2년간 대화 분석 결과도 비슷합니다. 상대의 눈을 피하며 말하는 사람의 83%가 결국 거짓말, 핑계,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특히 시선을 흘기는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는 우월감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면접장에서 눈을 제대로 못 맞추고 고개를 돌리는 지원자는 성실성과 책임감에서 낮은 점수를 받지만, 따뜻하게 눈을 맞추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한 지원자는 리더십과 신뢰 점수에서 2배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속에 숨기는 것이 있고, 눈을 흘기는 사람은 당신을 얕보거나 언젠가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눈빛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프랑스 철학자 모랄리는 눈동자는 거짓을 가장 먼저 배반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신호, 대화 중 시선을 피하거나 흘기는 사람. 숨기고 싶은 진실이나 당신을 향한 무시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흔들림 없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응시하는 사람은 신뢰와 진정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지나친 직시, 숨겨진 지배욕, 강렬한 시선의 그림자.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대화 내내 당신의 눈을 꿰뚫어 보듯이 뚫어지게 응시하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엔 자신감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상대를 압도하려는 지배 욕구와 공격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행동심리 연구팀은 시선 고정 강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눈을 4초 이상 정면으로 고정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를 분석한 결과 무려 87%가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절반은 상대를 압박하거나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시선 고정 시간과 신뢰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3, 4초 동안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춘 사람은 신뢰도와 호감도가 가장 높았지만 5초 이상 강하게 시선을 고정한 경우 85%의 사람들이 불편함, 압박감, 심지어 지배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시선은 너무 짧으면 신뢰를 주지 못하지만 너무 길고 강렬하면 그 자체가 심리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모임이나 직장에서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사람을 압박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길을 누르려 합니다. 기선 제압을 통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 신입사원은 상사의 강렬한 눈빛 때문에 극심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 신호, 4초 이상 시선을 고정하며 뚫어지게 응시하는 사람. 지배욕과 공격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드럽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나치게 강한 시선은 칼과 같아서 그 칼 끝은 결국 타인을 찌르고 자신도 다치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5번째, 질투가 깃든 눈빛 축하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 정말 무서운 것은 입으로 드러내는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겉으로는 정말 잘 됐다, 축하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의 눈빛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질투의 눈빛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거나 눈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갑니다. 둘째, 칭찬하는 척 웃지만 눈동자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연구소는 질투의 미세표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사람들의 눈 주변 근육과 동공 변화를 분석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과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동공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경우 92%가 속으로 질투심을 느끼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웃어주지만 뒤에서는 반드시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저 사람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같은 말들로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 눈빛 속 시기와 질투는 결국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 당신과의 관계를 병들게 할 겁니다. 실제로 늘 옆에서 멋지다, 대단하다 며 칭찬하던 친구가 정작 자신이 더 잘 되자 연락을 끊고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그때 돌이켜보니 그 친구의 눈빛은 늘 웃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차가움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핵심 신호, 웃으면서 눈이 차갑게 식은 사람, 칭찬하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람. 이런 눈빛에는 질투와 경쟁심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맑은 눈빛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니체는 질투는 영혼의 불치병이며 그 눈빛은 타인의 빛을 꺼뜨리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품격을 높이는 세 가지 눈빛 습관. 지금까지 남의 눈빛을 읽는 법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우리의 눈빛을 관리하는 법을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의 눈빛 하나가 상대에게는 엄청난 신호가 되니까요. 저 사람 편안하다, 믿음 간다 혹은 왠지 차갑고 부담스럽다, 거리를 두고 싶다는 평가가 바로 당신의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부드러운 눈가 주름 만들기 연습. 요즘은 젊음을 위해 주름을 없애는데 몰두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눈가 주름을 없애면 동안은 될지 몰라도 인간미는 사라진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입꼬리만 웃는 게 아니라 눈가에 스며든 미세한 주름에서 편안함과 진정성을 느낀다는 것을요. 파리 심리연구소에 따르면 눈가 주름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호감도와 신뢰도 점수가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서 입꼬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눈과 근육을 살짝 모으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하루 5분씩 연습하면 눈가에 자연스러운 따뜻한 미세주름이 잡힐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풀린다고 기억할 겁니다. 주름 하나가 인생의 짐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녹이는 미소의 자산이 되는 거죠. 둘째, 상대의 눈을 바라보되 3초 이상 쏘아보지 마세요. 눈을 맞추는 것은 신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신뢰가 아닌 압박으로 변질됩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3초는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4초가 넘어가면 상대의 뇌는 경보령, 저 사람 나를 압박 중이야, 공격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실제 취업 면접 사례를 볼까요? 한 지원자는 질문마다 눈을 맞추고 2, 3초마다 부드럽게 시선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관 전원은 편안하다, 신뢰가 간다, 함께 일하고 싶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다른 지원자는 자신감을 보여주려 5, 6초 동안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결과는 너무 부담스럽다, 위압적이다,
자기 주장만 강하고 협업이 어렵겠다였습니다. 똑같은 눈빛인데 단 몇 초 차이로 인생의 기회가 갈린 겁니다. 눈을 맞출 때는 2, 3초만 바라보고 그 다음 살짝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옆으로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을 편하다, 따뜻하다,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느낄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인지 결정짓는 건 바로 2, 3초의 마법입니다. 셋째, 대화 중 고개 끄덕이며 시선 맞추는 훈련.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줄 때 가장 고마운 게 뭘까요? 똑똑한 조언이나 멋진 리액션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입으로 그렇구나 하는 가벼운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고수는 눈을 부드럽게 맞추고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적극적 경청의 핵심이 바로 고개 끄덕임과 눈빛 교감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끄덕임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 1번, 웃을 때 같이 웃으며 2번, 고민을 내비칠 때 따뜻하게 고개 끄덕이며 3번. 이렇게 3번의 리듬만 잘 지켜도 상대는 속으로 이 사람 내 말 귀 기울여 듣는구나,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수가 적은데 대화 중에 눈을 맞추고 고개를 3번씩 리듬 맞춰 끄덕입니다. 모임이 끝나면 항상 그 사람이 제일 인기 많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이야기가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보다 내 말을 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연습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마트에서 직원과 이야기할 때도 눈을 맞추며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칸트는 사람의 눈빛 속에는 그가 품은 인생의 철학과 삶의 품격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작은 눈웃음 하나,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살짝 고개 끄덕여주는 그 따뜻함, 바로 그 작은 눈빛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지키며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며 안심하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물러서기도 합니다. 내 눈빛 하나가 가족을 다시 웃게 하고 친구에게 용기를 주며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조차 마음을 활짝 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내 눈빛이 바로 내 인생의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만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짓는 연습, 부드럽게 고개 끄덕이는 연습,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이 쌓이면 당신은 어느새 곁에 있고 싶은 사람, 믿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보약도 이곳에서 여러분께 항상 그런 따뜻한 눈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말했습니다. 따뜻한 눈빛은 아무 데가 없이 세상에 건넬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그 선물을 세상에 가장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빛 속 따뜻함이 세상을 더 밝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는 기적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기를 바랍니다.